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선동을 국가 정책 수행의 하나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선동이라고 그럴까요? 거짓말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생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지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하면서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임시정부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것은 국민도 없다, 그리고 주권도 없다, 영토도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인지를 우선 국민한테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인지 아니면 임시정부 몇 대 대통령인지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밝혀야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이 선동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KBS,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를 짓누르더니 이제는 정권이 나서서 선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동의 자유를 누리는 정권입니다. 기무사의 위기관리 대응 문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쿠데타 모의인 것처럼 선동하는 반군 선동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계산에 의하면 하루 평균 7건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건의 거짓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지난 6월 13일이었습니다. 6월 12일에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미국 땅에 내리자마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이제 북한 핵 위기는 없어졌다. 국민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폼페오 국무장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즉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미사일도 새로 만들고 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CNN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생산,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위반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해상에서 쉽 배와 배를 붙여놓고 기름을 옮겨 싣는다든지 석탄을 옮겨 싣는 방식의 이 제재 피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합의 100일을 하루 앞두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상화가 시작되었고 국민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해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를 진행하는 등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천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6월 13일에 이제 북한의 핵 위기는 없어졌다라고 한 거짓말과 맥을 같지 않은 또 다른 거짓말이죠. 이건 뭐 따져볼 가치도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선언으로 전쟁 공포가 없어집니까? 북한의 남침 공포가 없어지려면은 핵무기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 교약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교약에 한반도 전체의 김일성주의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헌법에 핵무장국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다. 혁명의 복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는 군축회담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가장 큰 거짓말은 4.27 남북 정상회담이 마치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7 남북회담 선언에 4.27 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게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해우선 철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합의한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놓고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마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하나로서 유럽에 평화가 왔다라고 떠들었던 챔벌린, 영국 수상 챔벌린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평화가 왔다고 하면은 북한은 이 청와대 발표문을 가지고 요구할 것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종전선언 하자.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는 평화협정 맺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왜 금강산 관광 재개하지 않느냐? 왜 개성공단 문 닫아 놓고 있느냐? 왜 국가보안법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에 나설 명분을 문재인 정권이 주는 겁니다. 왜냐? 평화가 왔다고 했으니까. 평화가 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북 해제 조치 또는 대북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다 다를까 통일부가 또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핵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핵 동결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북핵 동결. 여기 청와대 발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위성 발사장 폐기를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실천적 조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가봤습니까? 전문가가 가서 확인을 해야죠. 폐기한다고 한들 어차피 풍계리 핵실험장은 앞으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폐기한 것이죠. 핵 폐기
핵동결이든지 핵폐기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약간의 승리를 보였다. 그러나 핵동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핵동결에는 여러 가지 핵동결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모든 행동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가서 검증을 한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핵물질 생산이 중단되었다, 미사일 생산도 중단되었다 하는 제3자 IAEA라든지 유엔 안보리가 보낸 검증 전문가의 보고가 나온 다음에 핵동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위성 발사장 폐기는, 이거는 위성 발사장 폐기했다가 내일 다시 조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역적 폐기가 아닙니다. 하려면 불가역적 폐기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완전 폐기, 국제검증, 그 정도로 한 다음에는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질적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방에도 안 갔습니다. 또 그러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마 억울한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한 번도 핵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동결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통일부가 어느 경우를 동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시험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동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동결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어제 청와대의 이 발표는 자기 눈을 찌른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금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토를 했어요. 그럼 폼페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6.12 싱가포르 회담의 후속 회담은 폼페오와 북한 당국 간의 회담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주무 담당자가 폼페오가 의회에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기자들에게 회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압박은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슨 근거로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평화가 일상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국가 안보 문제를 두고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선동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선동입니다. 지금 비유한다면은 바깥에서는 영하 30도의 한겨울이 계속 되는데, 봄이 왔다면서 러닝셔츠 바람으로 뛰어가서 놀자라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얼어 죽는 그런 상황. 이 의도는 이제 봄이 왔다고 치고, 이제 평화가 왔다고 치고, 우리 다 벗어 던지자, 방공기구 벗어 던지자, 북한의 위협이 되는 군사력 건설 중단하자,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응징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보에 관한 거짓말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에 관한 거짓말은 1968년 무장 공비가 저 동해안에 상륙했을 때 군부대 초소에서 수백 명이 상륙하니까 겁이 나서
허위 보고를 하고 초소를 비우고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붙들려가지고 사형 집행됐습니다. 초병의 거짓말. 군대에서 거짓말은 안보 문제에 대한 거짓 보고는 그것은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